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전쟁에 대해서 일본 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맹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대만에 뒤져 있고 일본이 맹추격을 하고 있는 그 중간에 있는 거죠. 일본이 얼마만큼 지금 반도체 산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가, 구마모토 사례를 들어서 이걸 여실히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구마모토는 조그마한 도시인데 인구 43,000명 도시에 대만 TSMC 공장이 건설했습니다. 2월 24일 날 1공장이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이 구마모토의 공장이 들어서자 그 주택 단지 조성에서 땅값이 오르기 시작해서 평당 2만 원 하던 게 지금 20만 원이 가고, 그리고 최저 시급 원래 900원 정도 하던 게 지금은 1,500원, 그리고 앞으로는 3,000원까지 올라간답니다. 더군다나 이 구마모토 대학, 그 지역의 이제 대학이 구마모토 대학인데, 구마모토 대학에 정보융합학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동네 트럭 운전수들,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들이 전부 다 반도체 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구마모토를 반도체 클러스터로 만드는 그런 대대적인 지금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마모토 메가 클러스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2월 24일 날 준공식을 했는데 일본 정부에서 40%, 약 4,600억 엔을 지원했습니다. 총 투자금에, 그러니까 40%를 일본이 지원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놀란 게 있습니다. 일본이 22개월 만에 구마모토의 반도체 공장을 완성을 했죠. TSMC.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놀랄 일이냐. 제가 과거 한 20년 전에 일본에 처음 부임했을 때 대사관 옆에 8m 정도 다리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그 다리 공사를 시작했는데, 제가 3년이 지난 다음에 이임할 때까지 그 다리 건설이 안 됐습니다. 일본의 건설 사업이 그만큼 안전을 위주로 해서 철저하고 용의주도하게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과 7m, 8m 되는 다리 건설을 그렇게 3년이 넘게 했는데, 이 공장을 1년 10개월 만에 완성했다는 것은 일본 역사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빠르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에 하루에 6,500명 노동자를 투입해서 365일 24시간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거의 일본의 모든 크레인들이 여기에 동원될 정도라고 이렇게 비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 얼마만큼 반도체 산업에 앞으로 열을 올릴까, 이게 단적으로 증명이 되는 그런 작업이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1공장뿐만 아니고 2공장이 2027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3공장 건설도 지금 검토 중입니다. 1공장을 합작사를 지금 운영하는데, JASM이라는 합작사를 운영하는데, 1공장에서는 사실 과거 10년 전에 모드로 하는 거죠. 12나노미터. 그러니까 뭐 과거 한 10년 전, 그러니까 카메라, 그 다음에 자동차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반도체이지만, 그래도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일본이 점점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소니, 도요타, 덴소 등에서 지금 지분을 투자해서 하고 있고, 또 이런 게 이 공장과 연계를 지금 계속 좀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공장이 2027년에 완공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6나노미터급 첨단 반도체를 지금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공장, 2공장을 연계를 해서 앞으로 반도체 산업에서 삼성전자를 지금 추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구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마모토를 자기네들이 말하는 세계의 실리콘 아일랜드로 만드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대만과 반도체 연대를 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죠. 왜 일본이 대만과 반도체 연대를 하고 있느냐? 국제 정세 측면에서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라이칭더 총통이 과거 친일 성향이 강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칭더가 총통이 되고 난 이후에도 더욱더 일본이 가까워졌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거의 40% 지원금을 내고 1공장, 2공장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 일본은 일본대로 다른 의도가 있는 거지만, 그래서 일단
일본과 대만이 이런 여러 가지 반도체 공장 짓는 문제에 대해서 의기가 투합해서 반도체 공장이 계속 연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TSMC 설립자인 모리스 창이 일본과 인연이 있다는 거죠. 과거 1968년에 일본의 소니의 모리타 아키오 공동 창업자를 방문한 적이 있고 1980년도에 일본 반도체 공장에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리스 창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수율이 좋다는 걸, 수율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생산 제품 중에서 정상적인 제품,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제품이 얼마나 되는 비율을 수율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공장에서 또 일본 근로자들이 어떤 근면성 그리고 용의 주도함, 이것 때문에 일본이 수율이 좋다는 것을 이미 모리스 창이 젊었을 때 알았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일본에 적극적으로 1공장, 2공장, 3공장을 짓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 유탁생, 파운드리는 이제 유탁 생산의 반도체 종류인데, 이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이 수율이 절대적인 경쟁 요소라는 겁니다. 지금 TSMC가 우리보다 늘 이렇게 앞서가는 이유가, 최근에 앞서가는 이유가 바로 이 TSMC가 기본적으로 삼성보다 수율이 10% 정도 좀 낮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리스 창이 이 일본에 대해서 각별한 인연이 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대만은 1895년에 청일전쟁에서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대만이 식민지로 그때부터 전락을 한 거죠. 그래서 1945년에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일본의 식민지를 했기 때문에 문화가 일본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만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잘 알고 일본 사람들이 대만 사람을 잘 알아서 이 비슷한 문화에서 모리스 창이 일본에 투자하는 것은 결코 어떤 나라에 투자하는 것보다 자기네들 TSMC에 유익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TS 창업의 원점이 바로 일본에서 배운 반도체 제조 문화라고 모리스 창이 직접 얘기하는, 이런 걸 보면은 일본과 이 비슷한 문화, 과거 식민지 문화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시 이제 반면 교사로 하면서도 자기네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이끄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구마모토에 있는 TSMC 공장뿐만 아니고 자기네들이 반도체 산업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라피던스입니다. 자기네들도 반도체 공장을 직접 일본이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소니, 도요타들 8개 회사가 합작을 한 라피던스 공장을 건설 중이고, 그리고 또 도시바 롬이 공동 생산을 결정을 했고, 또 키옥시아, 메모리 반도체죠. 메모리 반도체를 이와테인하고 미에현 공장에 짓고 있습니다. 그 낸드 메모리 생산기죠. 낸드 메모리라는 거는 직렬로 돼 있어서 대형 용량 저장, 이런 걸 주로 하는 게 이제 메모리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낸드 메모리에 해당되는 건데, 이 낸드 메모리를 키옥시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소니는 또 구마모토 현에다가 이미지 센서 칩 공장을 획득하고 있고, 이런 일련의 대만의 공장 짓는 것뿐만 아니고 일본 자체 내에서도 반도체 산업을 지금 여러 가지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라피더스 공장입니다. 파운드리 공장인데 지금 홋카이도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타, 소니, 소프트뱅크 등 8개 기업이 추진 중인데, 이게 AI 반도체로 사용할 고성능 저전력을 일본으로 국산화시킨다는 거죠. 이제 파운더리를 지금까지는 삼성과 TSMC에 의존했는데 이제 일본이 직접 자기네들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5조엔, 일본이 전체 반도체에 9조엔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5조엔을 이 라피더스 공장에 지금 지원하고 있고, 그중에서 일본 정부가 1조엔을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피더스 프로젝트는 네덜란드 ASLM,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대표적인 반도체 공장이 있죠. 반도체 장비 공장 ASLM, 거기와 동맹을 맺어서 2025년에는 2나노 공정을 시험을 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이걸 양산한다. 그래서 일본이 앞으로 파운드리 반도체에 본격적으로 자기네들 반도체 공장을 직접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지금 키옥시아, 낸드 플래시, 대형 용량 저장 메모리 반도체, 이 키옥시아의 첨단 공장도 지금 건설하고 있죠. 그래서 낸드 플래시를 잘 자기네들이 이 관리를 하면 삼성전자와도 지금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기네들이 이 삼성을 추월을 하겠다는 지금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니케이 수치,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니케이 지수가 34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하고 지금 일본은 경기가 올라선다는데 그 중에서 주요 품목들이 바로 반도체 장비 품목들입니다. 앞으로 일본 반도체가 이렇게 이제 나갈 거라는 걸 이제 정부가 청사진을 하고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대는 걸 보고 일본의 반도체 산업 주식회사들이 주식이 뛰는 거죠. ETF는 이제 주가 지수를 수익률로 계산해서 이제 주는 건데 ETF로 뛰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지금 스크린 홀딩스, 어드반테스트, 디스코, 도쿄 일렉트릭 이런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이게 일본의 니케이 지수를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이 지금 반도체 산업의 주력을 하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하나 뭐냐면 엔비디아 열풍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엔비디아 반도체 회사가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죠. 근데 이 AI 반도체를 만드는데 이 엔비디아가 작년에 수익률이 70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벌써 이 시총이 삼성전자의 5배입니다. 앞으로 이 AI 혁명이 바로 반도체와 연결이 돼서 AI 반도체가 대세를 이룰 거다. 모든 분야에서 뭐 의료, 금융, 자동차 모든 분야에서. 그래서 일본도 반드시 자기네들이 반도체를 직접 하자. 지금까지는 소재, 부품, 장비만 일본이 우월을 했는데 이제는 반도체 공장도 직접 만들지 않으면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나갈 수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한 거죠. 아까 제가 국제정치 면에서 왜 지금 일본이 대만과 친하냐, 그리고 반도체 산업을 일본에 유치를 하려고 하느냐 말씀을 나중에 드린다고 그랬는데 이렇습니다. 대만 해협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대만이 불안해졌습니다. 왜? 힘의 전쟁에서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해도 된다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교훈이었는데 바로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수 있다. 그러면 대만이 불안해지면 대만에서 가장 지금 사업을 잘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이 바로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 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넘어가면 앞으로 세계에 앞으로 군사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타격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대만의 공장을 될 수 있는 대로 분산시켜서 일본, 미국으로 분산시키자는 게 지금 일본, 미국, 대만의 반도체 동맹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만의 TSMC가 일본의 구마모토에 지금 반도체 공장을 열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제정치 측면에서도 대만과 일본이 지금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다. 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걸 보면. 그래서 이런 국제정치 측면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과거 견당사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당나라로부터 여러 가지 물건을 수입해오는 이런 게 바로 지금 그걸 빗대어서 지금 견태사란 말이 나옵니다. 대만으로부터 모든 걸 수입한다. 반도체 기술을 수입한다. 그래서 이번에 소니가 작년에 기술자 200명을 TSMC에 파견을 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유행어가 바로 견다이시, 견태사란 말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 미중 간의 국제정치에서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덕을 보고 있는 나라가 대만과 또 하나 일본이라는 거죠. 반도체 이 전쟁에서. 그래서 일본은 투트랙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구형 반도체 장비는 중국에 팔아먹고 그 다음에 신형 반도체 장비는 미국에 팔아먹고 그래서 미중 갈등 속에서 어부지리를 하는 나라가 일본으로 지금 평가를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전쟁, 동맹이건 우호국이건 관계없이 반도체 전쟁은 국익전쟁입니다. 이런 주변 이합집산 또 이런 여러 가지 권력의 역학관계에서 우리가 과연 제대로 대처를 하고 있는지 일본과 대만, 미국이 각각 지금 보조금을 엄청나게 투입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경유착이 두려워가지고 계속 이렇게 기업을 규제하는 여러 가지 법안만 지금 발의하고 있는 게 과연 올바른 일인가 우리가 깊이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유튜브에서는 각국의 반도체 전쟁에 대해서 이합집산의 형태를 내려놓는 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